네, 이 검찰이 기소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넣지 못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요, 이 배임 혐의를 넣고와 안 넣고가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이유를 보면요. 이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누군가 사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은 큰 돈을 벌고 또 성남시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이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관련 혐의밖에 없거든요. 이 자칫 유 전 본부장 개인 비리 수사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이 성남시 손해를 감수하고 민간 이익을 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을 건넨 이유도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배임 혐의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빠진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통 구속영장은 수사 초반에 증명된 최소한의 혐의를 적용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판에 넘긴 혐의를 보면요. 이 구속영장에 있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는 빠졌고요. 또 김만배 씨가 건넸다는 5억 원대 뇌물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한 20여일간 이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리포트 좀 전해드렸었는데 대장동 사업 이 공모 전부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많은 관련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정된 이제 이익만 받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배임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2015년 1월로 돌아가 보면요. 이 대장동 개발 관련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출자했으니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2월에 나온 공모지침서엔 고정 이익만 나누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개발 이익이 늘어날수록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배분 구조가 바뀐 이유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겁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어제 이제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질 조사를 시켰다는 거죠?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사자대면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네 사람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가 하루 종일 진행된 건데요. 이 검사의 질문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답변을 하면서 주도한 걸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나 약속 혐의에 대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궁금한데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던 그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답니까? 예, 그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로 그분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자, 이 검찰이 이 배임 부분에 이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많은데 좀 내부 분위기도 취재를 해왔죠. 네, 수사팀 내부에서 일부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일단 적용하고 공소장을 나중에 변경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검사들은 지금 배임 적용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논란인데요. 이 성남시에 손해를 미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정의 총괄 책임자가 유력 대선 후보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